네, 안녕하십니까. 정부무자입니다. 네, 오늘 10월 27일이죠? 예, 10시 9분입니다. 예, 10시 9분. 예, 제가 이제 와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영상을 좀 준비를 하려고 약간 좀 정리를 좀 했어요. 9시 45분쯤 왔는데 오늘 뭐 워낙 바쁜 하루였습니다. 매우 익사이팅하게 살고, 사실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50대가 참, 저는 20대 때는 참 빨리 50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50이면 좀 편해 보이더라고요. 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또 돈을 많이 받고, 그래서 또 좀 약간 뭔가 한가한 것 같고, 제가 또 20, 30대 때는 정년이 55세였어요. 지금 또 60이잖아요. 그래서 참 뭐 이게 55세만까지만 일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정년을 또 늘려놔가지고 제가 60까지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아무튼 그 20, 30대 때는 50대가 참 한가해 보이고 참 좋아 보이는데, 상당히 좀 50대가 좀 뭐랄까요, 바쁩니다 요즘에. 예, 왜? 요즘 65세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위에 뭐 70대도 있고, 또 밑으로는 또 20대, 30대가 있어요. 예, 40대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위로 3명, 30년, 밑으로 30년, 60년의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즐거움 및, 참 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학교 20대 때, 제가 20대 때는 70년대를 공부했죠. 60년대, 70년대가 이제 공부 대상이었죠. 왜냐하면 그때를 20대에 살았던 교수들이 우리를 가르쳤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니까 참 재밌는 게, 본인이 20대 때 느꼈던 거를 주로 가르쳐요. 항상 그래요. 왜? 인간형이 원래 그렇게 단편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복합적으로 되게 100세 살면은, 김영석 교수가 100세면은 100년 동안 배운 걸 다 가르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20대 때 봤던 그 느낌을 가지고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느꼈던 경험을 중에서 그냥 그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 그만큼 그 인간은 누구나 20대에 자기가 봐왔던 것들을, 그때의 시대, 그때의 느낌, 그게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누구나 다 경험주의자라는 거죠. 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보지 않은 것들을 상상해서 뭔가 할 수 없어요. 시각적으로 청각이든 뭐든 그때 느꼈던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본인들이 뭐 갑자기 뭐 아무 생각도 없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얘기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브리바디 다 프란시스 베이컨주의자예요. 그래서 제가 위아래 30년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런 것인지를 한번 그냥 그 시대상을 얘기를 같이 곁들여 가면서 한번 그 세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뭐 세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또 국제정치를 공부하고, 또 금융을 공부하고, 또 정치학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사회과학을 공부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또 현직의 금융사에 있으면서 또 오랫동안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봐왔잖아요. 그래서 느껴보고,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게 가장 객관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재밌을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50년대생들. 제가 제일 이제 위에, 지금 아직 이제 70대까지는 어떻게 일을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회장님 이런 분들은 일을 하잖아요. 70대에도. 그래서 이 50년대생들이 지금 이제 70대지만 70대로 가고 있죠. 70대죠. 네. 이 50년대생들이 20대였던 적이 이제 70년도입니다. 70년도예요. 지금 70대나 60대 후반인 분들이 이제 70년대 분들인데, 그러니까 50년대생들인데, 이분들은 어떤 세계를 봤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0년대는 참, 첫째로 얘기하면 70년대 이꼴이 인플레이션의 시대예요. 인플레이션의 시대. 어마어마하게 물가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을 하고 힘들어했던 시대. 두 번째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전쟁은 물론 50년대에도 일어났고 40년대에 많이 일어났죠. 어떻게 보면 20세기가 전쟁의 시대지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가장 치열했던 전쟁이 바로 월남전입니다. 근데 그게
70년대 주로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결국은 75년도에 맥을 끝나죠. 그래서 전쟁의 시대라는 것이 70년대생들은 이제 70년대 20대를 보냈던 50년대 분들은 전쟁을 본 거죠. 그리고 뭘 봤다? 월남이 패망하는 걸 봤습니다. 월남이 패망하면서 뉴스나 이제 TV를 보면서 전쟁에 진 사람들이 어떤 곤욕을 당하고 어떤 학살을 당하고 뭐 크메르 루즈네, 뭐 캄보디아네, 뭐 킬링필드 이런 거를 역사로 본 게 아니라 그냥 봤어요. 뉴스로.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 뉴스로 듣듯이 그들은 그냥 학살하고 막 당하고 100만 명 죽고 이런 거를 킬링필드라는 것을 영화로 본 게 아니라 그냥 뉴스나 신문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뭘 봤어요? 70년대, 20대, 50년대생들이. 오일 쇼크를 봤죠. 오일 쇼크.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랍 국가의 뭐 솔직히 요만큼도 안 되는 나라들한테 다구리 당하는 걸 봤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전쟁에서 계속 이기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석유를 우리끼리 그냥 단합을 해가지고 안 팔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개긴 거죠. 한마디로 미국이 다구리 당한 걸 봤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오일 쇼크로 망신당했죠. 71년도에 킹스턴 체제 일어나면서 브레트 우주 체제 무너지고 금태환 못한다고 선언하고 닉슨이.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 봤죠. 그 다음에 월남전 지는 거 봤죠. 그리고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대량 학살나는 거 봤죠. 그리고 제2차 오일 쇼크 79년도에 일어났죠. 이란이 또 이제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란이 그냥 그렇게 소위 얘기해서 미니스커트 입고 다녔던 게 이란이에요, 원래.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걸 잘 모르지만 79년도 이전까지는 이란에 미니스커트 입고 다녔어요, 여자들이. 근데 지금 막 다 추팅 갖고 다니죠? 그게 바로 호메이니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하루아침에 나라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앞뒤가 바뀌는 걸 보는 사람들이 바로 50년대생들입니다. 월남이 무너지는 걸 보고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는 걸 보고 오일 쇼크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던 기름이 7달러, 8달러 했던 것이 100달러가 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재밌는 거예요. 위아래가 업사이드 다운 되는 걸 제일 많이 본 사람들이 바로 50년대생들입니다. 물론 40년대생들은 이제 아예 없었고 나띵이었고요, 그때는. 근데 이제 50년대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지금 70대 분들은 뭔가 기존 고정관념이 그냥 영원하리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지금 있는 뭐 집도 다 무너질 거라 생각도 하고, 뭐 경제체제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모든 조직은 금방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어떤 dust away, fade away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질없다, 뭔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거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50년대생들입니다. 그들이 그걸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60대 중반이나 70세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60년대생들은 무슨 생각할까? 그 사람들 80년대 살았잖아요. 자, 80년대 레이건 정부가 들어와서 미국에. 그러면서 레이건이 스타워즈 계획을 세워서 우주전쟁, 아주 휘황찬란하죠. 그럼으로써 소련을 그냥 89년대에 무너뜨려버립니다. 무너뜨려버려요. 88 올림픽이 왜 일어나냐면 소련이 100기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위아더 월드. 이게 왜냐면 미국 체제의 위아더 월드인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60년대생들은 뭘 보냐면, 스트롱은 역시 이기는구나. 큰 게 이기는구나. 역시 세상의 진리는 미국이야. 이걸 본 거예요. 50년대생들은 미국이 약할 수도 있구나, 뭔가 무너질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봤다면 60년대생들은 반대예요. 스트롱. 큰 게 이겨. 역시 로키. 뭐 이런 거. 람보.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냥 강자존이야. 강한 놈이 이기는 거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80년대는 또 우리나라가 그때만 이제 뭐 강남 8학군이네, 뭐 그러니까 강남 땅 집값이 막 폭등을 하고 또 졸부도 막 나오고, 이제 왜냐면 80년대 우리가 호황이었잖아요. 뭐 삼저 현상에 의해서 물가도 낮고 유가도 낮고 환율도 낮고 이래가지고 막 중소기업 조그만 거 하는 분들도 엄청 부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강남에는 뭐 가발 뭐 이런 거, 뭐 우리 옛날에 막 싼 임금에 뭐 원자재가 싸고 이런 거 막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사람들이 떼부자가 돼가지고 강남에 막 땅 사고 아파트 사고 이래가지고 막 강남에 막 청담동에 지능 아파트나 이런 사람들 돈 엄청나게 많았어. 그런 애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강남에 이제 뭐 영동고등학교 나왔다, 뭐 경기고등학교 나왔다 이런 분들이 다 80년대 20대 다녔던 60년대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성장에 대한 힘이 상당히 그걸 알고 강한 거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리고 약간 세속적이에요. 매우 세속적입니다. 예. 그렇게 졸부들도 많이 본 게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성장에 대해 상당한 희망과 강한 욕구를 갖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어떻게 회의적이지 않아 세상에 대해서 뭔가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근데 본인이 상당히 주체적이고 자신감이 넘쳐요. 60년대생들이 그런 80년대는 그랬기 때문에 자 그럼 90년대생들은 어땠을까? 90년대생들은 92년도에 뭐가 일어나냐면 자본시장 개방이랍니다. 한국이. 예, 그리고 90년대는 미국이 상당히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더 강해져요. 90년대. 더 강해져요. 왜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더 강해지죠. 그 90년대들이 보는 세계관은 뭐냐면 그냥 미국이에요. 80년대도 미국이었지만 80년대는 그냥 미국과 소련이 막 경쟁하고 이런 걸 봐서 이기는 걸 봤잖아요. 근데 90년대생들은 70년대생들은 90년대에 보면서 미국은 당연히 이기는 거고 미국은 그냥 미국밖에 없어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약간 크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이제 좀 약간 뭐 그게 크다는 느낌을 못 느끼는 거예요. 60년대생, 50년대생들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에 비해서. 우리가 느낀 일본하고 그들이 느낀 일본 완전히 틀려요. 근데 90년대에 들어오면 일본이 약간 만만한 나라 같은 느낌으로 가요. 왜? 한국이 OECD에 가입해요. 93년도에. 예. 92년도에 자본시장이 개발되면서 또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 막 널려 있어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이라는 것의 개념을 눈앞에서 확인하는 게 바로 이 70년대생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상당히 외국에 대한 동경도 가지지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70년대생들이 90년대에 뭘 보냐면 IMF에서 통해서 대한민국이 아작이 나는 걸 보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실업자들이 보이고 막 현대그룹이 망하고 대우가 망하고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느끼냐면 야 한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역시 글로벌이야.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전 세계 글로벌 회사에 있어야 내가 이제 오래 직장을 다니고 이런 걸 보는 거지. 야, 이거 한국 삼성이나 뭐 이런 데 다녀봐야 이게 파리 목숨이겠구나. 이런 느낌을 이제 받은 사람들이 바로 70년대생들이다. 그래서 70년대들이 가장 선망의 직장은 휴레파커드라든지 IBM이라든지 이런 외국계 기업이었어요. 뭐 시티라든지 시티뱅크라든지 홍콩 상하이뱅크 이런 데지 뭐 현대그룹, 삼성그룹 이런 데 갈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60년대생들은 50년대생들은 한국 대기업에 대해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데 70년대생들은 한국 대기업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왜? 그때만 해도 한국 대기업이라는 것이 그냥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저기 불안한 직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생들이 약간 양면성이 있어요. 글로벌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 이런 것도 가지고 상상력도 가지면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어떤 그런 약간 회의적인 생각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70년대생들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시면 되고 80년대생들도 재밌어요. 이 80년대생들이 이제 2000년대를 들어오는데 2001년도에 닷컴 버블이 무너집니다. 예, 닷컴 버블. 그러니까 90년대에 왔던 닷컴들이 2000년대에 닷컴 버블이 무너져요. 2002년도에 카드 대란으로 인해서 엄청난 채무 불이행자들과 신용불량자들이 생겨요. 그리고 2008년도에 뭘 보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지면서 또 어마어마한 채무가 빈털터리가 되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미국이 무너졌지만 한국은 그렇게 무너지진 않았죠 그때. 그러니까 한국이 무너지는 걸 2002년도에 이제 빚쟁이들이 넘쳐나오고 막 개인 파산자들이 넘쳐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80년대생들은 20대 때 가졌던 그 눈이 뭐냐면 이제 재테크를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 저렇게 개털이 돼가는구나. 저렇게 브로커가 되는구나. 파산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인생을 바라볼 때 돈에 대해서 이 재테크관념이 가장 강한 세대가 80년대생들입니다. 그래서 80년대생들이 재테크도 상당히 잘하고 집도 상당히 빨리 사고 뭔가 이렇게 투자도 잘하고 왜? 너무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2001년도에 닷컴버블 무너져가지고 주식 박살나는 거 봤죠. 2000년대 카드 대란 나서 완전히 그냥 개인 신용불량자 되는 거 엄청나게 봤죠. 심지어는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무너지면서 미국 파산하는 거 미국 개인 파산자들이 나는 걸 보니까 더 조금 가난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에 대한 상식도 상당히 크다. 80년대생들이.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상당히 좋을 거고 이 90년대생들이 또 뭐가 있냐면 90년대생들은 재밌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20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갤럭시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2007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나 다 못 샀어.
2008년도, 2009년도쯤 가야 이제 스마트폰을 저같이 이제 고소득자들도 사는 겁니다. 근데 2010년도가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아무나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대 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거예요. 2010년도에. 그래서 90년대생들은 자기가 머리털 나고 20대 됐을 때 그냥 다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어요.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일반 핸드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스마트폰은 폰이 아니라 컴퓨터인 거죠. 컴퓨터. 예, 퍼스널 컴퓨터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90년대생들은 이 컴퓨터의 개념이, 우리는 컴퓨터의 개념이 그냥 실제 PC잖아요. 90년대생들은 컴퓨터의 개념이 들고 다니는 거라고 모바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처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바일 개념이 상당히 강한 거죠. 뭐든지 모바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당연히 모바일이 있지. 90년대생들은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세대예요. 뭐가 이렇게 앉아서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편해야 되고 빨라야 된다. 뭔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강박관념이 많은 게 바로 90년대생들이에요. 늘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빨리 해결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90년대생들이에요. 예, 90년대생들입니다. 2010년도에 20대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또 이 사람들이 뭘 봤어요? 2010년대에. 예, 박근혜 탄핵되는 걸 봤죠? 나라에서 대통령이 촛불을 들고 탄핵이 되는 걸 본 거예요. 2017년도에. 응? 그러니까 20대, 자기가 27살 이럴 때쯤에 그런 걸 본 거예요. 20대 때. 그러니까 보니까 뭘 생각이 들어? 야, 이게 뭐 국가 권력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구나. 박정희도 이렇게 뭐 혁명이 나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냥 총을 맞아 죽은 거지. 근데 이 20대 때 그런 걸 보고 나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90년대생들은 기본적으로 이 모럴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 도덕적이어야 되는구나. 도덕적이지 않으면 대통령도 저렇게 날아가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생들은 상당히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예,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민감해. 그건 이제 00년생들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90년대생들 이후부터는 약간 이 도덕과 모럴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모바일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게 90년대 이후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90년대생들이 느꼈던 것은 이전에 분들하고 완전히 틀린 부분인데 권력도 있지만 또 그 모바일이라는 어떤 기술 발전도 있지만 바로 권력이 부분, 특히 한국 권력이 저렇게 날아가는 것도 본 것도 매우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또 90년대생들이 본 게 뭐냐면 중국의 부상이에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그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이라는 것이 미국보다 당연히 못한 걸 봤잖아요. 못 살고 근데 90년대생들이 바라보는 중국은 크고 멋있는 나라예요. 예, 아주 매력적인 나라인 거죠. 물론 지금 이제 상당히 중국이 이제 흔들리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중국이 흔들리는 게 아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왜? 그들이 봐왔던 중국은 승승장구하는 거니까. 뭔가 지금 빠르게 발전하는 큰 나라. 지금보다 우리가 느꼈던 중국보다 훨씬 나은 거죠.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90년대생들이에요. 자, 그럼 00년대생들은 뭘 보느냐? 00은 뭡니까? 지금이에요. 이 사람들이 재밌는 거 본 게 바로 뭐예요? 이 가상화폐예요. 가상화폐도 물론 2020년 이전에도 있었죠. 근데 2020년쯤 돼야 가상화폐로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것도 막 몇십 배, 뭐 가상화폐로 100억을 벌었다네, 뭐 몇십억을 번 사람들이 수두룩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2000년대생들은 가상화폐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손으로 느끼는 거죠. 그냥 뭐 설마가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게임, 뭐 언리얼 엔진이라든지 저번에 제가 이제 여기서 대관하면서 봤던 언리얼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게임 이런 것들이 우리 90년, 70년대생들이나 80년대생들은 그거 뭐 하나의 파티션한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메인이에요. 메타버스가 메인이고 게임이 메인이고 언리얼 엔진 같은 게 메인이고 가상화폐가 메인이고 실제 뭐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그냥 원 오브 댐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20대 때 그걸 떼돈 버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거 뭘 봤어요? 2000년생들이 코로나를 본 거예요. 예. 사실 2006년도에 조류독감을 80년대생들이 봤죠. 하지만 그때는 이 정도까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2000년대생들이 이제 뭘 봤자 팬데믹을 본 겁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되게 무서운 거죠. 네, 그래서 2000년대생들이 느끼는 어떤 세상은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이들은 정말 많이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본인들의 어떤 그런 강박관념도 세고 특히 가상 현실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 더 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50년대생부터 00년 세대까지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음미해 보시고 오늘 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